예, 좀 벅찹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마웠는데요. 오늘 모든 분들의 그 눈빛에서 진정한 그 서포트, 사랑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미존 채널 운영하면서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도 한번 더 좀 강화시켜 주는 것 같고요. 앞으로 미존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제 뒤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로 발전하는 채널의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존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준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미준을 아시나요? 준비했고요. 주식 얘기는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내셔서 아까 보니까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제가 뻔한 주식 얘기를 계속 하는 것보다는 제가 평소에 드리지 못했던 이야기들, 왜냐면 채널 안에서 아무래도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주말에 여기 앉아 계신다는 거는 좀 미존 채널에 대해서 애착이 있으시고 많이 성원을 해주시는 분들이라고 믿고요. 제 얘기를 좀 많이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돈 얘기를 좀 해야겠죠. 아무래도 미국 주식 전문 채널이잖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채널 자체는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공유하는 모든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제가 바라보는 돈, 제가 생각하는 돈은 무엇이고 또 어떠한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저의 철학을 여러분들과 공유할까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 미국 주식 얘기를 좀 해야겠죠. 우리가 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저의 신념이랄까 믿음 같은 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미준 유튜브를 이탈하시는 일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미준을 아시나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이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호텔리어였습니다. 보시는 사진에서 알아보실 수 있는 것처럼 그 아코르라는 프랑스 계열의 호텔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요. 횟수로 따져보면 23년 동안 호텔리어라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호텔리어라는 직업을 너무나 좋아했고, 그리고 만약에 한 번 더 다른 세상이 있다면 그 세상에서도 호텔리어를 하고 싶을 정도로 제 직업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많이 행복했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잖아요. 이 얘기를 좀 오늘 해드릴까 합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한 부분이 저의 러브 스토리를 좀 공유를 하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조금 짐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의 러브 스토리는 조금 독특하거든요.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저의 세 번째 결혼식 사진입니다. 저는 그 오미주란 분과 3번을 결혼했어요. 본명은 아닙니다. 오미주가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의 약자니까. 어쩌다 보니까 여자 이름처럼 돼버렸는데 저는 제 아내와 결혼식을 3번을 올렸어요. 가장 첫 번째 결혼식은 2004년에 이제 처음으로 결혼식을 올렸고요. 영국에서 결혼을 했고요. 두 번째 결혼식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2006년에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사진은 4년 전에, 5년 전인가요? 네, 4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팀원들과 함께 졸졸한 15년 기념식 결혼식 다시 한번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이나 결혼을 했는데 오늘 공유할 내용은 첫 번째 결혼식이 조금 독특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001년에 영국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런던 호텔 스쿨이라는 이제 호텔 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입학 목적은 뭐였냐면 나이도 꽤 있었거든요. 영국에 갔을 때. 그래서 2년 차에 인턴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취직을 하자는 목적으로 이제 호텔 스쿨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공부를 하다가 만난 게 제 와이프였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엄청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들으면 그렇고 제 와이프는 또 반대로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사귀게 됐고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2004년 초에 돼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제 와이프는 이제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학생 비자가 이제 만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운이 좋게 일하고 있던, 그러니까 인턴십을 하던 호텔에서 워크 퍼밋을 제공을 해줘서 영국에 이제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국에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와이프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만약에 헤어지게 되면 그냥 스쳐가는 인연으로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겠다. 이제 나이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2004년이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호텔에 그 야간 리셉션리스트로 일을 했습니다. 주간도 아니고 야간에 리셉션리스트로 일했고 제 와이프는 웨이트리스였어요.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가가 정말 비싸거든요, 영국은. 그래서 둘이 일을 하면서 뭐 지냈지만 둘 다 거의 무일푼으로 지내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뭐 결혼식을 한다거나 이런 걸 상상도 못했죠. 뭐 비행기표 구할 돈도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양가의 부모님이 그렇게 뭐 부를 많이 축적하시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었고요. 우리 부모님은 이제 선생님을 하셨고 학교 선생님이었고 제 와이프의 부모님은 군인이셨습니다. 그래서 박봉에 시달리시면서 뭐 근근히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 도움을 받을 처지도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려면 그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부모님한테. 근데 한 번도 뭐 뵌 적도 없고 둘이 사귄다는 거를 대강 이제 들어서 알고 계신데 결혼은 해야겠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전화로 허락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한테 이러이러해서 따님과 결혼을 해야겠는데 가서 인사는 못 드리고 전화로 좀 허락을 해 주십사 하고 전화를 드렸는데요. 의외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장모님이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좋아서 허락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워낙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돼서 부모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이런 일이 닥치리라는 거를. 그래서 부모님은 이제 문제가 없이 승인을 하셨고, 그래서 양가 부모님을 모시지 못한 채 영국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 그리고 제일 친한 친구들 한 20-30명을 모시고 동사무소에서 무료로 대여해주는 강당, 이런 강당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올리고 살다 보니까 벌써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식을 자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결혼식을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와이프랑 결혼식을 나중에 2번이나 더 올리면서 러브 스토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호텔리어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이왕 호텔리어가 된 거 정말 성공적인 호텔리어가 되고 싶었고요. 호텔리어로 일하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4개 정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한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997년이고요. 1997년은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이제 1년만 있으면, 1년도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보통 이제 4학년 1학기 때 보통 다 취업을 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너무나 급속도로 발전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뭐 대기업에서 와서 취업 설명회도 하고 사람들을 끌어가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뭐 졸업하면 취직 되겠지 이렇게 안이한 생각으로 살아가던 그때 갑자기 이제 IMF가 터졌죠. IMF가 터지고 나서 보니까 저보다 이제 한 기수 위죠. 91학번 선배들이 쩔쩔매는 거예요. 취직을 못하고. 그래서 난생 처음 두려움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1900년에 저는 비로소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세상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다는 것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IMF가 터지기 전까지 저는 아이 상태였고요. 세상이 마냥 만만하기만 한. 그러다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이제 어떡하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군대까지 다녀와서 이제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때가 이제 26살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혼자 좀 고민을 해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의대에 다시 들어가자.
의사가 되면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내 인생도 피겠다. 두 번째 계획은 아니다. 고시원에 들어가서 고시 공부를 해서 변호사나 아니면 검사가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그 당시에 이제 컴퓨터가 유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배우면 앞으로 전망이 좋다는데 이걸 해볼까.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뭐 부모님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말씀을 하시고 어른분들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영어 잘하면 먹고 산다. 그렇게 네 가지의 길을 놓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일 쉬워 보이는 게 영어인 거예요. 그 당시까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영어를 전혀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 열심히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영어를 선택을 했고요. 26살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에 한 12시간, 15시간씩 해서 결국은 2000년에 미국으로 가서 인턴십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호텔리어 삶을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비자가 연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 런던에 있는 호텔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호텔 학교도 등록을 하고 인턴십 하다가 운이 좋아서 워크 퍼밋도 받고 그러면서 영국에서 한 9년 정도 체류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2008년이 됐어요. 2008년에는 IMF 말고요.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엄청나게 여파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었던 영국은 완전히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안타깝게도 원래 오랫동안 일했던 호텔을 떠나서 새 직장으로 옮기자마자 몇 달 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저는 유명한 호텔에서 일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더 리치 런던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호텔에 그냥 있었으면 어떻게든 이어나갈 수 있었을 텐데 좀 욕심이 나가지고 승진을 하려고 새 호텔로 옮기자마자 이 일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부총 지배인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들어갔더니 3개월 월급 줄 테니까 안 되겠다. 사직해라. 그래서 공고사직이죠. 그 유명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그 당시에 영주권자도 아니었고 시민권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직업을 잃는다는 것은 비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거의 뭐 8, 9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영국에 못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 와이프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영국에 있는 거고. 그래서 생이별을 하게 됐거든요. 이별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한 이력서를 100군데에 보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보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국까지도 이제 이력서를 보내게 됐고 그래서 한국에 잠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호텔일 텐데 장충동에 가면 그랜드 엠베서더 서울이라는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취직할 당시에는 소피트레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던 호텔이었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이제 리브랜딩을 하면서 호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직업을 이제 이어나갔는데 호텔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제가 하던 일은 이제 레비뉴 매니저라고 해서 매출을 관리하는 이런 매출 관리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매출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1년에 막 30%씩 성장을 하고 객단가도 올리고 그래서 와, 외국에서 온 사람이 일하니까 정말 이 친구 정말 일 잘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막 콧대가 이렇게 올라갔었죠. 그렇게 일을 하다가 갑자기 2012년이 됐습니다. 2012년에요. 일본에 지진이 났습니다. 엄청나게 큰 지진이 나서 원자로가 막 터지고 그래서 갑자기 일본에서 오던 관광객이 전부 끊겼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요.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전체 매출 중에서 40%는 일본 고객이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일본 고객이 오지 않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이었거든요. 이제 막 시작할 때. 그렇기 때문에 호텔이 갑자기 뭐 맨날 90% 오큐판시를 보이다가 갑자기 60%, 50%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 당시에 제 그 직책이 판촉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레비뉴 매니저를 하다가 판촉부장으로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보통 판촉부장은 판촉부에서 일을 하던 세일즈 매니저들이 승진을 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세일즈 출신이 아니고 레비뉴 매니저 출신인데 그냥 크로스로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호텔의 사장이라든지 총지배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세일즈 경험이 없으니까 위기가 왔을 때 극복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처음으로 일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호텔이 어려워졌을 때 직원 탓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서. 그때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상처를 많이 받아서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한국에 있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해서 나 한국에 살기 싫다. 다시 나가자. 그래서 또 CV를 한 100개월 정도 보냈습니다. 제가 CV를 보내는 거는 좀 국제적이에요. 전 세계로 다 보냈습니다. 호주, 영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타이완, 중국, 인디아 다 보냈는데요. 3군데에서 연락이 왔는데 2군데는 중국이었고 1군데는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인도네시아 쪽에 해서 다행스럽게 합격이 됐고요. 그래서 바로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있는 풀만 자카르타 센트럴 파크라는 호텔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나면 그냥 바로 합니다. 제 와이프랑 저는 굉장히 다른 점이 있는데 제 와이프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는 극과 극이에요. 저는 생각나면 그냥 하고 그냥 해서 안 되면 바로 다른 걸로 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 성격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민도 2번이나 하고 역이민도 해보고 이번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참 재밌게 잘 살고 있는데 또 영국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참 희한하다. 이렇게 사는 것도 근데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020년이 있잖아요. 2020년은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는 들어보셨을 가능성도 있고 미존 채널하고 오랫동안 함께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중간중간 제 얘기를 가끔씩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알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3월 달에 이제 팬데믹이 발효가 되고 4월 달에 제가 운영하던 호텔이 2개가 있었는데요. 2 호텔 모두 객실 점유율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적자가 발생을 하는데 좀 적자폭이 너무 크죠. 마이너스 몇 억씩 나오니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호텔의 오너죠. 주인이 저한테 이제 요구를 하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를 닫자. 그리고 이제 직원들 같은 경우는 급여를 줄일 수밖에 없겠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우리가 쓰는 급여가 뭐 1억이다. 1억은 훨씬 넘겠죠.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10억 중에서 5억만 쓰고 5억은 알아서 줄여라. 방법은 너한테 달렸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약속을 받아낸 것이 직원을 한 명도 해고는 하지 않고 다 가져가는 대신 급여는 50%로 줄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오너랑은 협상이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일하고 있는 호텔은 그 노조가 굉장히 좀 적극적인 노조였습니다. 한국말로는 강성 노조라고 그러죠. 그런데 강성 노조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관계는 좋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제안을 받았다. 오너한테 너네들도 상황을 아니까 협조를 좀 해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미팅을 하는데 사실 50%를 줄인다는 거는 제일 쉬운 방법은 전 직원이 50%씩 줄이면 가장 쉽게 끝나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라는 지역은요, 기본급이 호텔리어 같은 경우는 한 4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0%를 받게 되면 월급이 20만 원으로 주는 거예요. 못 살아요. 인도네시아는 대부분 아이들도 3명에서 5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으로 줄이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 얼마나 오래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부서장들을 모아서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희생을 하자. 안 그러면 다 같이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다행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뽑아놨기 때문에 다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부사장들은 월급을 60%씩 줄였고요. 저는 월급을 80%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총지배인은 그 월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80%를 줄여도 살 수 있는 그 유지는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2달 지내다 보니까
와이프가 말도 없어지고 분위기가 좀 험악해지면서 뭐 애들 피아노 가르치는 것도 끊어야 되나 뭐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심해지는 것 같고, 처음에는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잖아요. 아무도 몇 개월 있으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뭐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6월 달에 제가 또 곰곰이 생각을 했죠. 안 되겠다.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 그래서 생각한 게,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사실 별로 없잖아요. 뭐 비즈니스들이 다 망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뭐 배달 일을 할 수도 없는 거고 택시를 몰 수도 없는 거고, 할 수 없이 생각해낸 게, 그럼 유튜버를 하자. 유튜브를 통해서 컨텐츠를 제공하면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 6월 15일입니다. 개설한 게 15일인가? 그렇죠? 예.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0,000명이라도 와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10,000명을 돌파, 10,000명이 50,000명이 되고 50,000명이 100,000명이 되고, 그래서 지금 와서는 283,000명이 넘잖아요. 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유튜브가 잘 되면서 정말 재미있게 일을 해왔는데요. 반면에 호텔도 6개월 있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요, 한국하고 조금 상황이 달라서 백신이 좀 보급이 빨리 됐고요. 두 번째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돼서 더 이상 이제 감염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좀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 작년 11월 정도 되니까 더 이상 경제 활동이 마비될 필요가 없는, 한 번씩은 다 걸려서 끝난 뭐 이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호텔도 다시 문을 열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호텔 일이 뭐 총지배인 역할은 그렇게 바쁘진 않습니다. 뭐 하루에 1시간 정도 결제하는 일, 미팅 정도 들어가고요. 뭐 이제 뭐 영업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 짜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조금 더 뭐 제 사적인 일에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 생각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팀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총지배인이 뭐 하라나 요즘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체력도 좀 바닥이 났고요. 사실 잠을 한 3-4시간밖에 못 잤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만 해야겠다. 하나만 하는데 제 결정은 호텔리어가 아니고 유튜버였죠. 제 자신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렇게까지 제 직업을 사랑했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직업을 버리고 유튜버를 했다는 게요, 좀 충격적인 결정인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호텔리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호텔리어를 좋아하는 이유가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공하기가 쉽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자라서 호텔리어가 돼야지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많은 동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변호사가 되고 싶었는데, 나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싶었는데, 뭐 아니면 멋진 직업을 가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호텔리어 된 사람이 많습니다. 누가 젊은 사람들이 가서 나는 웨이터가 될 거야 이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고요. 그리고 누구나 열심히 하면 굉장히 좀 돋보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직업은 정말 뿌린 대로 걷는다. 저는 뿌린 대로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생각을 해보니까 농사 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농사는 한 가지 변수가 있죠. 날씨가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호텔리어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정말 열심히 하면 돼요. 항상 웃으면 돼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호텔리어 하면 성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호텔리어를 좋아하는 두 번째 이유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좀 불행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부모님이 약간 관계가 안 좋으셔서 어렸을 때 좀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좀 센시티브한 그런 스타일의 청소년이었습니다.
좀 약했죠. 마음이 약해서 어떤 집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굉장히 좀 충격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었어요. 나는 행복하고 싶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행복에 대한 정의가 정립이 됐습니다. 행복은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한 가지 굉장히 커다란 특징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정입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감정은요, 여러 가지가 있죠. 괴로움도 감정이고요. 즐거움도 감정이고, 두려움도 감정이고, 슬픈 것도 감정이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행복은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지금 얘기한 여러 가지 감정들의 공통점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가 있더라고요. 감정은요, 갑자기 생겨나질 않습니다. 감정은 자극이 있어야 생각합니다. 자극이 없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행복해지는 사람도 없고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슬퍼하는 사람도 없고요. 갑자기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감정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자극이 필요해요. 그게 첫 번째 감정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감정에는 또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은 자극으로 생겼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요, 한 달 지나면 밥을 먹을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웃을 수 있습니다. 어떠하게 큰 자극도 감정을 연속적으로 지켜줄 수는 없어요. 없어진다는 거죠, 감정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행복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자극으로 행복할 순간들을 겪어요.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핸드폰을 살 때 엄청나게 행복하죠. 나이 어릴 때 사면. 첫 번째 자동차를 살 때, 제가 2000년에 처음으로 자동차를 샀거든요, 미국에서. 가격도 기억합니다. 3,500달러에 중고차 그 가게에 가서 샀어요. 근데 그 차가 3,500달러면 뭐 40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그 당시에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차였어요. 하루에 2번을 세차를 했습니다. 너무나 예뻐 보이잖아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뭐 묻으면 안 될 것 같고, 실내도 막 그 진공 청소기 가지고 2번씩 막 청소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나면 똥차로 보이기 시작하죠. 차 때문에 행복하지 않죠. 여러분들 차 있으신 분들 차 때문에 행복하세요? 행복은 감정이기 때문에 자극 때문에 생기지만 연속적으로 지속될 수 없거든요.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총지배인 됐을 때 울었어요. 호텔리어들은 총지배인 되면 많이 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웨이터였는데 총지배인 지나가면 얼굴도 못 쳐다봤는데, 그죠? 웨이터 위에는 캡틴이 있고 캡틴 위에는 슈퍼바이저가 있고 슈퍼바이저 위에는 매니저가 있고요. 그 위에 다이렉터가 있고 뭐 부총지배인이 있고 총지배인이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자리에 제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와이프랑 껴안고 울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직도 뭐 총지배인이 된 이후에, 한 달 이후에, 2달 이후에, 3개월 이후에 일어날 때 나는 총지배인이야 이러면서 일어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국회의원이건 대통령이건 의사건 변호사건 필요가 없습니다. 한 달 행복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10억이 생기면 뭐예요? 한 달 행복할 건데. 6개월 지나고 나면 그 10억은요, 자극이 아니고 상태가 돼버립니다.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뭐예요? 처음에 살 때만 반짝 행복한데. 그리고 나서 6개월 지나면 내가 원래 이런 집에 살았던 사람이 돼버려요. 행복은 절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같은 자극으로는. 그래서 새로운 자극이 계속해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텔리어가 좋았어요. 16년 동안 승진을 8번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청나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캡틴 위에 슈퍼바이저가 있고 슈퍼바이저 위에 심지어 시니어 슈퍼바이저도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승전을 시켜줍니다. 워낙 박봉이고 힘든 일이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계속해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요,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승진도 하고 내 삶이 조금씩이라도 나아진다는 느낌이 들면 인생이 살만합니다. 비록 한 달에 200만 원밖에 못 벌어도 견딜만 해요.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호텔리어라는 직업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가 호텔리어라는 직업을 좋아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사람같이 살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호텔은 사람이 운영을 하고 사람이 상품이고요. 사람이 고객입니다. 사람밖에 없어요. 뭐 호텔이 객실을 판매한다, 음식을 판매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단순히 보이는 거에 불과하고요. 요즘에 누가 잘 데가 없어서 호텔에 와요? 누가 맛있는 거 없어서 호텔에 오겠어요? 친절한 서비스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 친절한 미소를 보기 위해서. 따라서 호텔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호텔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기업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 거죠. 누가 착한 사람을 승진시켜줘요. 저는 착한 사람을 승진시켜 왔습니다. 호텔은요, 정말로 좋은 사람이 필요해요. 체크인 하러 갔는데 앞에 있는 리셉셔니스트가 다음 기분 잡쳐요. 안녕하십니까. 정말로 반가워서 찾아주셔서 고맙다고.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달라고. 정말로 내가 잘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리셉셔니스트 앞에 있으면 그때 그 호텔에 묵으면 행복할 수 있거든요, 고객이. 그래서 호텔리어는요, 다른 능력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이면 돼요. 그런데 이 좋은 사람이면 되는 게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웨이트리스일 때는 일도 잘해야죠. 처음에 제가 레비뉴 매니저 할 때는 분석도 잘해야죠. 숫자를 잘 이해해야죠. PT도 잘해야죠. 그런데 나중에 총지배인이 되면요, 별거 없습니다. 총지배인이 할 역할은 돌아다니면서 악수하는 거예요. 수고해줘서 고맙다고. 우리 고객들 잘 부탁한다고. 그러면 직원들이 알아서 다 고객들을 모시잖아요. 여러분들 호텔 가가지고 총지배인 만나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총지배인이 하는 일은 그냥 직원들 사기를 돕돋아 주는 거거든요. 그들이 행복하게끔 만드는 게 총지배인의 일이거든요. 총지배인 일을 7년 동안 했는데요. 이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원래는 한국 특유의 경쟁력도 좀 있어야 되고 굉장히 좀 경쟁을 좋아하고 일도 잘하고 싶고 욕심도 많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눈빛을 보면요. 아버지를 보는 눈빛으로 사람들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호텔 총지배인은 2, 3년에 한 번씩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번, 3번 정도를 호텔을 옮겼는데 옮길 때마다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전 직원들이 나와서 우는 거예요.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울면요. 어떤 생각이 들냐면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정말 잘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다음 호텔에 가면 정말 잘해야겠다. 그 잘해야겠다는 게 뭐냐면 악수 한 번 더 하고 안부 한 번 더 묻고 조금 더 인간다운 면을 보여주고 교육할 수 있으면 교육해주고 뭐 그러면서 이제 나타난 게 그 GM 클래스라는 클래스를 제가 우리 직원들 상대로 매주 했던 거거든요. 자, 이렇게 저는 호텔리어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 7년 전에 총지배인이 된 이후에 저의 발전은 멈췄습니다. 그것 때문에 GM 클래스를 시작한 거거든요. 다른 목표가 필요해서. 아직 젊은 나이인데 40대 중반인데 그러니까 총지배인이 됐을 때는 40살이었거든요. 40살밖에 안 됐는데 멈춰버렸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목표가 없는 인생은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후배를 양성해야겠다. 교육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보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람을 찾으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튜브로 성공을 하고 있잖아요.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옮기면 댓글이 300개씩 달립니다. 그 댓글은 저는 다 읽어보거든요. 하나하나. 댓글은, 답글은 못 달지만. 그 글을 읽을 때 제 성취감이 얼마나 큰지 말도 못할 정도로 큽니다. 하나의 영상을 만들 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영상을 게시하고 나서 4만 명, 5만 명의 분들이 시청을 하신다는 걸 보면요. 인생이 너무나 재밌고 보람된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 1000명도 안 됐던 구독자 수가 5,000명, 10,000명, 10만 명, 20만 명 가는 걸 보면서 제 자신이 다시 태어나서 잘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랑해도 유튜브가 더 재밌었거든요. 이렇게 사랑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소중한 주말에도 나와서 저와 함께 해주시는 덕분이거든요. 여러분들 덕분에 저는 정말 행복한 삶을 다시 한번 살고 있습니다.